마음 공부했었어요? 그런 책 자기계발서 같은 거 많이 받고 절에서 하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접하는 거 좋아했어요. 풀리지 않았던 것들도 있어요? 네, 너무 많았어요. 뭐가 궁금했었는데? 신랑과의 관계 때문에 먼저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모든 게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지 상황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 누가 책임지라고 안 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거 힘들게 살라고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했었는데. 네,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했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팔짱 끼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남편 앞에서 장군처럼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남자들이 바라는 거는 몰라 아무것도 못해. 그거 엄청 좋아한다. 네. 그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은 죽기 살기로 일해. 연애할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왜 바뀌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장군이 되는 게 왜? 네. 그러면은 연애할 때는 여자였었는데 남자가 생각할 때 사기 결혼 당한 거네. 네. 모습하고 결혼한 거네. 네. 전생 치유했을 때도 뭔가 남편하고 뭔가 큰 그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전생에서 둘이 뭐 큰 사건 사고가 없었던 게 그래서 의아했고. 그거는 자기가 남편한테 기대가 많아서 그랬어. 아, 맞아요. 기대를 많이 기대를 하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실망이라는 선물을 준다. 내 결혼 생활은 찬란해야 돼. 완벽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 네. 끊임없이 남편을 째려봤겠네. 네. 발장 끼고 맞고 내려받고. 때려보는 그 눈빛에 화살이 있는데 네. 남편이 안 찔린 곳이 없겠네. 네. 너가 그렇게 앞장서니까 나는 그냥 뒤에서 서 있을게. 이게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그냥 두고 봐요. 그냥 두고 보면 돼. 그러면 남편이 나서서 막 슈퍼맨이 되거든. 근데 그 꼴을 내가 못 본 거잖아. 네.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을 갖다가 팔짱을 끼고 눈 아래로 내려 깔고 하는 집마다 다 왜 저렇지?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해서 품이 커서 아내를 갖다가 안아주고 업고 가야 되는데 왜 저렇지? 이 느낌. 네. 그런데 그거는 부모님한테 받은 거다. 우리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반드시 신랑한테 내림이 가는 거야. 엄마 아버지는 시골에서 진짜 일만 하셨고 한 30년 전에 건축을 하셨는데 IMF 때문에 부도가 다 나서 그 당시 때 금액으로 20억 부도를 당하셔가지고 그 전에 엄청 잘 나갔겠네? 네. 막 엄청 떵떵거리고 살았겠네? 네, 제일 아파트 제일 좋은데.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이제 파산 안 하시고 30년 동안 다 일로 해서 다 갚으셨거든요. 그게 약간 자랑스러우면서 굳이 그랬어야 됐나?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훌륭한 아버지이잖아?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런데 왜 너는 이따위야? 계속 그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내 기준으로 안 좋은 아버지잖아? 그러면은 남편이 그렇게 안 좋은 남편이 걸리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끊임없이 자기 몸 부셔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하면 남편을 봤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남편을 갖다가 내려보고 살았었을 거거든. 아, 네. 그럼 아버지의 삶도 완벽했고 남편의 삶도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좋다 그렇게 하면 이제 땡인 거고 아,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왜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래? 이거는 내 마음이 괴로우면 아버지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그럼 이제 왜 저렇게 살아? 이거는 이제 아버지한테 팔짱을 낀 거.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딸이 팔짱을 끼면 어떨 것 같아? 슬플 것 같지? 서로의 에너지를 그렇게 주고받고 사는 거지. 남편에 대해서도 팔짱을 꼈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 뒤돌아서도
내 아내만은 내 편이면 그냥 살만해요.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어깨가 펴질까 안 펴질까? 네 마누라도 너 20점으로 보고 있대. 이렇게 하면은 어떨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힘들어. 남자들은 이렇게 이제 대나무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꺾이면 잘 못 일어나. 그래서 고맙습니다가 정말로 필요하거든. 네. 남편의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 일을 1순위로 여기는 거? 일을 일순으로 여기면은 돈은 잘 벌어? 아니요. 돈도 잘 못 벌고? 제가 오히려 더 보태줬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잘 나가시다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빈 깡통에 주머니를 갖다가 항상 자기는 간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 고민 정말 컸어요. 왜 돈이 계속 나가지? 돈을 원망하잖아. 네. 귀신같이 알아. 원망하는 사람한테 뭐하러 달라들겠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 자리였어. 나도 그 자리를 해볼게. 그럼 이제 IMF를 갖다가 이제 당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집도 옮겨야 되고 뭐 팔아야 되고 뭐 그런 상태에 있던 그 어린이를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었나? 네, 그 장면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의식 수준이 여기라고 하면 돈이 이쪽으로 달라들겠지. 그런데 의식 수준이 여기라고 하면 돈이 낮은 돈이 이쪽으로 달라들게. 이건 빛이야. 그 어린이가 계속 어정쩡하게 서 있을 거 아니야. 네. 우리 집 망했대. 예전처럼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없대. 이런 어린이가 계속 여기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빛이 계속 달라들겠지. 네. 그 어린이를 갖다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너 그 역할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애를 갖다가 이쪽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씻겠지. 따뜻한 옷을 입히고 따뜻하게 잠을 재우겠지. 그럼 너 이제 그 역할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럼 간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져. 그럼 이제 그 어린이 하나만 있을까? 아니잖아. 네. 곳곳에 서 있잖아.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방치해도 되긴 하는데 나는 나를 방치하면 안 돼. 그래서 다 찾아가야 돼. 다 찾아가서 할 얘기가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느낌을 갖다 느껴주기만 하면 가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졌잖아. 그리고 이제 사라져. 몇 명이 서 있어. 수없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감정들을 갖다 이렇게 대장으로 잡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우뚝우뚝 서 있는 그 가들만 골라가지고 너 이제 그 역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네. 돈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극하게 고맙지 않아. 벌면 되지 뭐. 이까짓 거. 이런 느낌이 돈한테 전달이 된다고 하면 돈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기분이 더럽겠지.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 찻상에다가 5만 원권을 갖다가 올려놓고 무릎을 꿇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해보겠습니다. 자긴 1,000원짜리에. 네. 작은 돈은 훨씬 더 하찮게 받으니까. 네. 그런 행동들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걸 놓아야지 라고 하면서 화장지를 탁 떨어뜨렸는데 시원치 않잖아. 그 아무리 해도 안 놓아져서 어느 날은 마당에다 대고 접시를 갖다가 던졌대. 그랬더니 놓아지더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 있어. 네. 그렇게 애쓰게 살아온 나를 갖다가 위로해야 되는데 살아온 날들이 참으로 안쓰럽기도 하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많은 것이 해소가 돼. 네, 알겠습니다.